방정식과 부등식 페이지 1부터 2까지 풀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함수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fx는 a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고 얘기한단다. 그럼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첫 번째 하나는 y는 절대값의 fx의 그래프인 거고, 두 번째는 얘가 y, 즉 y는 a다라고 둔 다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는 건 얘 둘이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3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단계에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먼저 1단계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프라임식부터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f 프라임 x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가 는영이 되는 x값 찾아본다면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일 거기 때문에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근을 갖겠네. 그러면 프라임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고, 얘가 3차 그래프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오겠다. 그죠? 조금 비교적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움직여야 될 거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x가 어딜 때? 1일 때 꼴가닥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f-1, f1을 값을 찾자. 자, f1의 값, x 대신에 1 넣으면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3. f-1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2일 것이며, x가 1일 때 y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일 것이고, 얘의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니까 대충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겠다. 됐습니까? 이게 y는 fx의 그래프인 건데, 우리는 지금 y는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얘를 뭐 해라? 접어서 올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네. 그러면 얘가 접어서 올리면 얘가 3이 될 것이고,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접혀져 올라오고 여기서 들어올 거고, 그죠? 얘가 접혀져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꼴가닥하고 올라올 거고,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네. 눈에 보여?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y는 뭐가 돼야 되겠다? 절대값의 fx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a다 라고 이야기했고,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그죠?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3개의 점에서 만나야 하는 거니까 딱 3일 때 얘를 이렇게 지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하나, 둘, 3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그랬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뭐가 돼야 되겠다? 3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자, 2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3차함수 fx의 도함수 y는 f'의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했고, f0가 제로란다. fx는 k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 또 뭐라고 얘기했다? 얘를 분리를 시키자 얘들아. 어떻게? y는 fx, y는 k다라고 뒀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라. 그렇지. 세 개의 점에서 만나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됐습니까? 자, 도함수 f'x의 그래프랑 f0는 제로다라는 걸 이용해서 3차함수의 식을 찾아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라임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랑 2를 근으로 갖는다네. 그러면 나는 먼저 fx를 3차식이니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라고 fx를 둔다면 f'x는 3ax의 제곱하고 들어오는 거지 않나? 그죠? 그런데 그거의 근이 마이너스 2와 2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a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0,3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가 3 집어넣고 x에다가 0 집어넣으세요. 0 집어넣어서 a 값 구하자라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구한 a는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한번 본다면 f 뭐가? f 프라임 x가 어떻게? a가 뭐였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x의 제곱에 플러스 3이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f'x를 이용해서 f'x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f'x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 거고, 얘랑 얘를 갖다가 뭐 해본다면, 비교해본다면 b 값, c 값도 다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b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제로. c의 값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우리는 fx식을 완성시킬 수 있네. fx식은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3x다라는 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미 프라임식에서 꼴가닥 되는 부분을 찾아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식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겠다. 그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비교적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K값이 움직여야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다? 2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Y절편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F-2값, F2값도 찾아내야 되겠다. 꼴가닥의 값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F-2는 여기다 대입해서 넣어본다면 얼마다? 마이너스 4. F2는 대입해서 넣어라 얼마다? 그렇지, 4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F-2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고, F2가 얼마다? 그렇지, 4가 돼야 되는 것이며, 그래프는 0,0을 Y절편이 0,0이기 때문에 얘의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오겠네. 이렇게 대충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Y는 K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러면 얘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이 사이를 움직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딱 어디를 지날 때부터 4를 지나는 순간보다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순간보다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지만이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 그러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4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페이지 2에 키포인트 1번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1번에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는 1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럼 우리는 얘 둘이가 만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둘이를 뭐 하다 두자? 그렇지, 같다라고 두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12x 플러스 k. 그런 다음에 이거의 꼴로 변형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야 얘들아 y는 fx, y는 k가 움직여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지. 그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본다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둘 것이고, 얘를 뭐로 두자? 하나의 fx다라고 둬서 y는 k랑 y는 뭐랑 fx랑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단계에서 fx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서 얘들아 이 fx의 그림을 그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fx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라 뒀으니까 f'x의 값을 찾아냅시다. 자, f'x 값 찾아낸다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6에다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을 구한다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에서 꼴가닥을 가진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 그러면 비교적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k가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fx에 보는 것처럼 y의 절편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갈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겠네. 그죠? 그런 다음에 f 몰 값을 마이너스 1의 값을 f의 2 값을 찾아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f-1 값 구하면 얼마다? 7이다라는 거. f2 값 구하면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7 된다는 거.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거. 그래프의 느낌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y는 k랑 몇 개에서 세 실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세 개의 점에서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딱 이 꼭점을 지나는 7보다는 무한 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래야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극소값을 지나는 마이너스 20일 때보다는 뭐 할 거?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그 값을 찾아내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라? 7보다는 작아라 라는 걸 알 수 있네. 되겠니? 자, 그 다음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 2단계에서 y는 fx가 이거고 gx가 이거일 때 fx는 gx가 그러니까 서로 둘이 만나는 점이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한단다. 됐니? 그럼 우선 만나는 점이니까 같다라고 두자라는 거다. 그러면 fx 즉 4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gx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다라고 둘 것이고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리하자. 뭐만 두고? 그렇지. a만 두고. 그래서 a를 움직여 두 개를 분리하는 게 계속 위에서 문제를 풀어왔던 과정이다. 그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정리 한번 해본다면 얘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a라고 두면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럼 나는 얘를 하나에 hx다라고 두고 그러면 y는 hx랑 y는 누구랑 a랑 움직여서 근을 만나자. 만나는 점을 찾자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hx 그래프 그리려면 h'x의 그래프를 식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죠? 자, 6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근 찾으면 6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일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랑 얼마다? 2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렇지. 비교적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 hx라는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2에서 꼴가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 hx의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h-1과 h의 2의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h 2값 찾아내라 여기서. 자, h-1은 얼마라는 걸? 그렇지, 7. h2는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얼마다? 여기서 7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눈에 보이면 보듯이 얘의 y절편은 얼마다?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뭐의 값? 마이너스 20의 값을 지난다라는 거. 그림의 느낌은 여기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다. 그지?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런 다음에 움직이자. 누가? y는 a가 말이지. y는 a가 움직여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양의 실근 두 개와 음의 실근 한 개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딱 이 0일 때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이라는 게 눈에 보이니 얘들아? 그죠? 그러면 딱 어디까지? 극소값 마이너스 20을 지나기 바로 직전까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하나를 갖기 위한 a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0을 지나면 안 되는 거고 0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단다. 됐어. 그런 다음 마지막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19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방정식과 부등식 페이지 3부터 4까지 풀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의 1번부터 한번 보자. 한 점 A가 1,A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은다라고 얘기한대. 그러면 그거를 그을 수 있게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곡선 밖에 점 A인가 봐 얘들아. 1,A에서 이 곡선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긋는데 그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뭔들 접선의 3개가 뭔들 무조건 접점은 생길 것이고 그 접점을 t, ft다라고 이렇게 두본다면 이 접점인 t가 몇 개 생긴다는 말이게? 3개가 생긴다는 말인 거지. 그래서 먼저 1단계 곡선 위의 점 t, t 세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게 1단계의 내용이네. 됐습니까? 자, 1단계부터 한번 찾아내보도록 하자. fx가 뭐여야 하겠다? x의 세제곱이니까 f의 프라임 x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3x의 제곱일 것이고 t, t 세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f 프라임 t가
그쵸. 기울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3t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t의 제곱에다가 3t의 제곱에 x-t에 플러스 t의 세제곱이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어딘들 뭔들 무조건 a에서 긋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1,a를 지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본다면 a는 3t의 세제곱에 1-t에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되는데 얘를 만족하는 t가 몇 개가 존재라고? 그렇지, 3개. 즉 이게 3개의 뭐를 가져야 되겠다? 실근 t값이 3개가 존재해야지만이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고 3개의 접점이 생겨야 된다는 건 아닐까? 그죠? 그러면 얘가 3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얘를 갖다가 2개를 분리할게. y는 a, y는 이 식이라고. 그런 다음에 3개의 실근을 갖게끔 y는 a라는 a를 움직여 봐야 되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비교적 정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나는 이 식을 GT의 식이다라고 둔다면, 정리해 본다면, GT는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일 것이고, G'T를 구하면 얘는 6t에 마이너스 6t의 제곱이니까 6t 묶어내고 1-t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G'T가 0이 되는 t값은 0이랑 t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에서 꼴가닥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 t세제곱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대충의 느낌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는 거고 y는 a를 움직여서 3개의 실근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비교적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G0를 구할 거고 G1을 구해야지만이 꼴가닥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G0는 0, G1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지, 1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꼴가닥 한번 1에서 1,1에서 여기서 꼴가닥이 한번 나올 거라서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겠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y는 a가 움직여 3개의 실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다. 즉 a가 어디부터? 0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극대값인 1보다는 뭐 해야 되겠다? 작아야지만 이 3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라 라고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2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번에서 fx가 얘고 gx가 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값이 gx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댔습니다. 자, 1단계 갑시다. 1단계는 fx보다 gx가 다 0 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x-gx는 다 0보다 커야 하는 거 아닌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서 정리해서 들어오자 얘들아. 자, 얘가 정리해서 들어온다면 얘는 식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a보다 0보다 크거나 뭐해라? 같아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뭐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대충 정리해서 한번 들어와 본다면 이 hx는 이거를 갖다 내가 hx라고 둘게 얘들아. 이 h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hx 정리할게요.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a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a에 대한 4차식인 거고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꼴까닥의 느낌으로 갈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야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극소값이 0보다 뭐 하면 되겠다? 커서 붕 띄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우리는 h'x를 구해서 기본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다. 느낌을. 됐어. 그러면 h'x 구하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 될 것이고 조립제곱에서 인수분해 들어오면 x 플러스 1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여기서 꼴가닥이 0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꼴가닥을 한 번 갖고 나머지는 그를 가질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요거의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만 붕 띄워준다면 모든 값은 다 0보다 뭐 하겠다? 크거나 같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건 h-1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가 1단계에서 나와야 될 조건인 거네. 됐니? 그럼 h-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둔다면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2단계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이 fgx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다. 모든 실수 x1, y, x2를 집어넣는데 얘들아 이게 성립하려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게끔 성립하려면 fx는 4차식인 거잖아. 그럼 fx의 그래프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했다. gx는 2차식인 거잖아. 그럼 gx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x에 뭘 넣어도 임의의 두 실수 뭘 넣어도 fx가 gx보다 크려면 fx의 극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는 항상 위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성립하려면.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2단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그죠? gx의 누구보다? 최대값보다. 얘의 최대값보다 얘가 항상 더 뭐해라? 크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아까처럼 뭐가 더 성립해야 된다. fx가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다 gx가 아래쪽으로 오겠지. 이해됐니? 그럼 자 fx 값 구해보자. 우리 fx의 식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여기서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였고 그 다음에 gx의 값은 식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a였단 말이야. 그러면 야의 최소값 찾읍시다. 자, 뭐 구해서? f'x 구해서. f'x 구하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일 것이고 이거는 2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에 뭐 되겠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 만들어 보세요. 조립제법 해야 된다 얘들아 이거. 됐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가 1에서 꼴가닥을 갖고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올라올 거니까 얘의 최소값 즉 극소값은 x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의 값인 거잖아. 그 다음 여기서 gx 값 찾을게. gx는 2차식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묶어내고 x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32 플러스 a라고 한다면 얘의 그래프의 느낌은 위로 볼록한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고 gx가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의 최대값인 얼마가 32 플러스 a가 f1의 값보다는 항상 뭐 쪽에 있어야 되겠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F1 값 구하세요. F1 값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 32 플러스 A는 얘보다는 더 아래쪽에 존재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다. 누가? 꼭지점이 최대값, 즉 32 플러스 A가 말이지. 그러면 얘를 풀면 A는 뭐보다? 마이너스 36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도 역시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페이지 4쪽에 키포인트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T시각에서의 좌표가 위치가, 즉 이 위치가 얘들아 이런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대. 그래서 1단계에서 t가 2일 때 전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속도를 vt라고 두고 가속도를 갖다가 at다라고 이렇게 둔다면 자 속도 구합시다. vt식 한번 찾아내 볼게.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속도를 다시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즉 더블 프라임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가속도는 얘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AT 값, 가속도를 AT라고 둔댔단 말이야. 이 가속도는 6T의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T가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V2를 구하라는 말, A2를 구하라는 말이지 않을까? 그러면 속도는 X 대신에 T 대신에 2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때의 가속도는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바로 1단계였다. 됐니? 그 다음에 2단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단계에서 여기서는 뭐를 찾아내라고 얘기했냐면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라고 얘기했다. 자, 얘 중요하겠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여야 한다? 그렇죠. 얘는 속도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죠? 그럼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해서 속도가 0이다라고 둘게. 속도는 VT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0 될 때의 t 값을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3 묶어내고 t 마이너스 얼마 되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 0일 거니까 t는 1 또는 t는 얼마가 된다? 3인데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t가 뭐일 때? 그렇지. 1일 때의 뭐를 구하라? 위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위치는 x 대신에 얼마를 넣으면 되겠다?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1-6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그때 위치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4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겠지. 됐니? 마지막 3단계. 자, P가 다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P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위치가 0 되는 거에서의 T값을 찾아내라는 거 아닐까?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3단계 한번 구해봅시다. 자, 3단계에 위치가 출발한 지 원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치의 식 뭐가 얘들아? 자, 위치의 식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가 0이 되는 순간에 t값을 먼저 찾아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t 묶어내면 t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은 0일 거니까 t가 3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네. 그러면 그때의 순간에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속도는 바로 뭐가 되겠다? 그렇지. v3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답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지상 14.7m의 높이에서 떼떼떼떼떼떼 자 읽어라. 그러면 높이가 뭐가 됐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단다. 됐니? 자, 그럼 1단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 t가 2에서 야구공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자,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속도를 v다라고 둔다면 여기서 1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얘들아. 그러면 먼저 속도를 구하자. 미분해야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4.9에 얼마가 되겠다? 2t-2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네. 그랬을 때 t가 2에서의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t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때의 속도는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9.8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야구공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각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도 알아야 되겠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바로 뭐다? 그렇지. 속도가 뭐이다?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단계에서 속도 구합시다. 이게 속도인 거 아닌가?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4.9에 2t-2가 0이 되는 그때의 t값을 찾자. t는 얼마다? 1이다. 그때의 시각을 구하랬으니까 t는 1이 될 것이고 그때의 높이를 구하랬으니까 그때의 위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t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위치인 x값을 찾아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마이너스 4.9에 t에다가 1 넣는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답은 얼마가 되겠다? 19.6m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야구공이 지면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한단다. 자, 지면에 도착한다라는 말은 뭘까? 지면에 도달한다는 건 그렇죠. 높이가 뭐이어라? 높이가 0이어라 라는 말이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x가 위치였으니까 이때의 높이는 바로 뭐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때 x값을 뭐로 두자? 0으로 두자는 거지. 얘의 x값을 0으로 말이야. 됐니? 그러면 마지막 3단계에서 얘를 계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4.9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인 위치가 0일 때 t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9에다가 인수분해 다 된다. 그죠?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은 0일 거니까 t가 얼마다? 3일 때 다시 0이 된다. 위치가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됐니? 그러면 그때의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t 대신에 얼마를 넣어서 3을 넣어서 그때의 속도 v값을 찾아내자라는 거지. 그러면 v는 마이너스 4.9에 t에다가 3을 넣고 있는 거니까 6에다가 마이너스 2, 즉 그때 속도는 얼마다? 마이너스 19.6이 되겠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계산 다시 한 번 더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부등식 페이지 5부터 6까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키포인트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직선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1단계 제동을 건 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위치를 갖다가 미분한 게 속도인 거고 그거를 미분한 게 가속도다라는 건 알고 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먼저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속도를 v, 가속도를 a다라고 뒀을 때 vt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속도는 마이너스 0.9t에 플러스 18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속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 at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0.9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한다. 자, 구해놨으면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열차가 정지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이다? 그렇지. 정지했다라는 건 이건 역시 뭐가 돼야 된다? 속도가 뭐가 되겠다? 그렇죠. 0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구해놓은 1단계에서 구해놨던 속도가 0일 때, 즉 마이너스 0.9t 플러스 18이 0이 되는 순간에 뭐를 찾자? t를 찾자라는 거다. 그럼 이때 이 t를 찾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20초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2단계에서의 답은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20초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3단계에서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열차가 움직인 거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정지할 때 시간이 얼마였다? 20이었지 않았나?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그렇지. 20일 때까지의 위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다? x가 t가 20일 때 x 값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0.45에 곱하기 20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8 곱하기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80인 거고 움직인 거리는 180m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키포인트 2번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7m인 수지가 높이가 3.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다음 단계로 서술하라 라고 이야기한다. 수지가 출발한 지 t초 후에 그림자 길이를 x다라고 이야기한다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이 그림자 길이가 x다라고 이야기한댔고 수지는 어떻게 간단다? 속도가 1.5의 속도로 간다라고 이야기했고 t초 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지가 여기서 여러 가지 걸어간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1.5t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무조건 이런 그림자 문제는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삼각형과 이만큼의 삼각형이 뭐이기 때문에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갖다가 나타내자라고 이야기 안 됐지. 그러면 그림자 문제에서 자, 1단계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1단계 그림자 길이를 x다라고 얘기 안 됐으니까 그림자 길이는 찾아내면 어떻게 찾아내야 되겠다? 이거 대 이거는 x 대 뭐가 돼야 되겠다? x 플러스 1.5t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됐어. 그러면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ft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린 여기서 ft다라고 나타내는 건 가로등 바로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ft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그 ft는 자 닮음 들어갑시다. 그럼 기라고 얘기할 때 ft를 구하랬다. x 대 뭐가 돼야 되겠다? x 플러스 1.5t는 몇 대 몇? 1.7 대 3.4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됐니?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해보면 얘가 1대2니까 그죠? 2x는 1.5t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x는 얼마가 되겠다? 1.5t가 되겠다. 이게 바로 1단계의 답이 돼야 되는 것이며 2단계에서 ft는 바로 뭐를 나타내는 거다?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2단계에서의 FT는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를 더하는 거니까 그냥 1.5t 더하기 1.5t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는 FT는 얼마가 되겠다? 그렇지, 3t가 되겠다. 그죠? 이게 2단계의 답이 돼야 되겠네. 됐니? 3단계는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수지의 그림자 끝의 길이 자체가 얼마고, 위에서 우린 2단계에서 구했다. 그림자 끝의 길이는 3t이고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속도는 바로 뭐를 미분하면 되겠다. 길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3단계의 답이 돼야 될 것이며, 4단계에서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그림자 길이가, 여기서 보이는 그림자 길이는 x인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의 x가 바로 얼마라고 나왔었습니까? 1.5t라고 나오지 않았니? 그럼 이거는 그림자의 길이인 거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즉 4단계의 답은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길이를 미분하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그림자 길이 x가 1.5t였기 때문에 그 길이의 변화율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1.5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에 키포인트 1번 한번 가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지점 O에서 동시에 출발한 두 대의 자동차 A, B가 A는 북쪽으로 20의 속도로, 동쪽으로는 10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A에서 자동차 B까지 최단 거리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M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딱 얘의 중점이라는 거 알겠어 얘들아? M이? 그랬을 때 OM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대. 자, 이거부터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 먼저 동시에 출발한 지점을 원점, 얘를 원점으로 두고 자동차 A가 가는 길을 Y축, 자동차 B가 가는 길을 X축으로 하여 T초 후에 두 자동차 위치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는 속도를 2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20t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의 좌표는 0,20t가 되는 거고, B의 속도는 10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t초 뒤니까 10t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B의 좌표는 10t,0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좌표로 나타내렸단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적어본다면 A는 0,20t가 되는 거고 B는 얼마가 되겠다? 10t,0이라는 게 1단계의 답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 2단계에서 선분 OM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의 m의 길이는 딱 중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2단계에서 m의 좌표를 먼저 찾읍시다. 그러면 m은 두 개의 중점이니까 5t, 10t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선분 OM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루트에 5t의 제곱에 플러스 10t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니까 얘는 5루트 5t가 되겠다. 그죠? 그게 OM의 길이인 거고 그게 2단계다. 그러면 3단계에서는 이 OM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구해서 그걸 갖다가 뭘 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 미분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얘를 미분한 값이 제3단계의 답, 즉 5루트 5가 바로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마지막 2번 한번 가봅시다. 2번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모두 10인 원뿔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종이컵이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진 종이컵의 아랫부분으로 물의 높이가 몇 초 1씩 낮아진단다 얘들아. 그러면 물의 높이가 몇 초 1씩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요만큼 t초 뒤에는 얼만큼 낮아지는 거니? 몇 초 1씩 낮아지는 거니까 t초 뒤에는 그렇지, t만큼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됐어. 그랬을 때 2초 후에 물의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됐어.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1단계. t초 후에 물의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높이는
즉 이 수면 물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10-t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전부 닮음으로 보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반지름이 오니까 이거 대 이거가 몇 대 몇이야? 밑면의 반지름 대 높이가 얼마다? 1대2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면의 반지름과 높이는 1대2가 되어야 될 것이고 높이가 10-t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반지름은 10-t에 딱 뭐이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수면의 높이, 그죠?를 2분의 1에 10-t라고 나타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갑시다. 2단계에서는 t초 후에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단계 물의 부피 들어갈게. 얘가 뿌리니까 3분의 1 sh다. 그죠? 그래서 얘의 부피를 vt다라고 둔다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자, 반지름의 길이 우리 방금 구해놨었다. 그러면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의 r제곱이니까 4분의 1에 10-t의 제곱이다. 그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10-t가 바로 뭐가 돼야 되겠다? 구하고자 하는 부피다. 그래서 부피식 정리할게요. 여기서 부피식 정리해서 VT는 12분의 1파이에다가 10-t의 전체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10-t의 전체의 세제곱이 VT인 거고 그러면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잖아. 그럼 마지막 3단계에서는 뭐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t가 2초 후에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면 2초 뒤라는 건 t가 2일 때 부피의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부피를 구해서 그것을 뭐하라? 그렇지, 미분하라 라는 뜻이네. 그러면 얘를 VT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면 얘는 얼마 되겠다? 4분의 3 내려올 거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그죠? 그러면 얘는 4분의 파이에다가 얼마? 얘를 세제곱을 미분할 거니까 우선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지 얘들아. 12분의 파이에서 얘를 미분하면 3 내려올 거고 10-t의 제곱이 될 것이며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4분의 파이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질 것이고 10-t의 제곱이 된다는 게 알 수 있네. 이게 바로 V'T가 될 것이며 T가 2초 뒤라고 얘기했으니까 V'의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죠? 그럼 얘만 2만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10-2의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6파이다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피를 구해서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부피를 구해서 그걸 뭐 하면 되는 거다? 미분하면 되는 거고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길이를 구해서 뭐 하면 되는 거다? 미분하면 된다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